못 갚겠다. 강제 경매 역대 최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일단 이걸 한번 보시죠. 연도별 강제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신청 집합 건물 건수입니다. 쉽게 말하면 강제 경매를 해달라고 법원에다 신청하는 집합 건물 수라는 뜻이에요. 2025년을 보십시오. 38,524개입니다. 와, 2010년에 통계, 이 통계가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2010년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예요. 진짜 많은 사람들이 강제 경매를 당한다는 이야기죠. 강제 경매라는 게 여러분, 채권자가 소송을 통해서 판결문을 확보를 하면요, 그 판결문을 법원에 제출해서 경매가 진행되는 것을 말합니다. 아파트나 오피스텔이나 상가나 이런 것들이 집합건물인데 집합건물들이 그만큼 경매로 많이 넘어간다는, 많이. 2022년만 하더라도 23,681건이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에 34,759건까지 늘었잖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3년 사이에 강제 경매가 62.7% 늘었습니다. 14,843개가 늘었어요. 엄청나죠? 그 정도로 말입니다. 강제 경매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2020년, 2021년, 특히 2021년에 집값이 고공행진을 하면서 그 당시에 포모 증후군이 나타났었거든요. 나 지금 집 안 사면 평생 집 못 살지도 몰라 하는 포모 증후군 말입니다. 그 바람에 영끌에서 집을 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영끌이라는 것은 내가 돈을 뽑을 수 있는 곳에, 빌릴 수 있는 곳에는 다 빌렸다는 뜻이에요. 이게 문제죠, 이게. 이게 문제죠. 영끌했는데 경제가 좋아서 내 소득이 계속 늘어나? 그러면 벌어서 갚으면 돼요. 그런데 경제는요, 저성장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잖아요. 저성장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다는 것은 여러분, 소득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뜻이에요. 서울도 한번 보실래요? 서울도 심각합니다. 서울은요, 서울의 집합건물 강제 경매 매각입니다. 이제 매각에 대해서 한 단계 더 나간 거예요. 소유권 이전 신청 건수를 보면 2025년에 4,398건입니다. 2년 사이에 259.9%나 늘었습니다. 2023년을 보십시오. 1,222건이었잖아요. 그 정도로 말입니다. 서울에서도 살던 집을 뺏긴다는 뜻이에요. 제가 무리하게 집을 사면 항상 이런 문제가 생긴다. 시장이 좋아지면 상관없습니다. 시장이 안 좋아지니까. 지금 경제가 이만큼 나쁘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경제가 좋으면요, 강제 경매가 이렇게까지 안 나옵니다. 지금 5년 사이를 보면 지금 강제 경매가 계속 올라가고 있죠. 계속 올라가고 있죠. 이것은 경제가 나쁘다는 이야기예요. 벌어서 이자도 못 내고 원리금 못 낸다는 이야기거든요. 지금 2020년만 하더라도 604건이었어요. 604건. 2025년에는요. 4,393건. 5년 사이에 628.1%예요. 그러면 지금 7.2배가 올라갔다는 거죠. 7.2배. 3,794건. 이 말은 여러분, 정부가 진짜 획기적인 대책을 써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이대로 계속 가잖아요. 우리 경제는 자꾸 꼬꾸라집니다. 자꾸 꼬꾸라들입니다. 이대로 가면. 예, 그만큼 말입니다. 소득이 줄어든다는 이야기니까 정부가 대전환의 발상을 가지지 않으면 무너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시장에 굉장한 위험이 있다는 뜻이에요. 실질적으로도 보면 여러분, 주택담보대출 많이 빌렸어요. 2025년 3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1,159조 6천억 원이니까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자가 장난 아닙니다. 이자가 지금 6.24%까지 상승했어요. 여러분,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6.24% 이자를 내야 돼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주식 투자해서 평균 수익률이 말입니다. 3 내지 4%가 평균 수익률이에요. 그런데 주택담보대출의 이자가 6.24%면 이거는 진짜 충격이다.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그만큼 말입니다. 지금 시장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충격적인 상황이 돼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다고 2026년에 좋아질 거냐? 제가 봐서 좋아질 것 같지가 않아요. 주식시장은 지금 좋다 하지만 결국 주식시장도요. 시장을 따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기업의 실적이 좋아지면 모를까 기업의 실적이 나빠지면요. 거기에 대한 충격파는 누가 받을까요? 당연히 그만큼 말입니다.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거 반드시 생각을 해서 시장을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시장의 위기감이 크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2025년도 강제 경매 건수가 역대 최고치라고 합니다. 심지어 미국의 글로벌 금융 위기 때보다 더 심각하다고 해요. 이것은요. 그만큼 말입니다. 경제가 무너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경제가 좋다 그러면요. 벌어서 이자도 갚고 원금도 갚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경제가 나빠지면요. 소득이 줄잖아요. 그 바람에 내가 살던 집도 강제 경매로 날아간다는 뜻이거든요. 그만큼 현장은 지금 최악이라는 뜻입니다. 저는 항상 지표를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 두렵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5억을 빌렸다 쳐요. 2021년에 5억을 빌렸어요. 그러면 2021년에는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192만 원 내면 돼요. 그런데 만약에 6.2% 적용한다고 쳐요. 그러면 306만 원을 내야 됩니다. 아니 300만 원 못 버는 사람도 진짜 많은데 주택담보대출 5억 원을 빌렸을 때 원리금이 306만 원이면 이거 여러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저는 감당하기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만큼 충격적인 숫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만큼 살던 집이 날아가는데도 눈 뜨고 볼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이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언론에서 오래 일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시장을 보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가짜 지표 말고 진짜 지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정관진 TV를 보시면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